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최근 입지 비밀 영상에서 주요 구별로 실거래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실거래 기준으로 구별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장급 단지들과 주의 깊게 살펴볼 단지들 이런 거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북구 쪽 금액대를 한번 보시면은 6억이 최고 금액이고요. 그리고 5억대, 그리고 4억대까지도 보입니다. 수성구에서 동구, 중구, 그리고 북구 쪽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금액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자, 1위는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입니다. 6억 970만원, 6억 1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죠. 그리고 2위가 대구의 오페라 W, 그리고 4위에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상위권에 랭크된 단지들 중 1위, 2위, 4위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태평로 지역이네요. 태평로 쪽이 지금 시세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3위에는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있습니다. 태평로 중에 고성동 쪽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동이라고 한다면은 북구에서 대표적인 실거주 입지인 침산 칠성 요 아래쪽에 남쪽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낡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일시에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매입으로 시행사들이 다 사들였죠. 이쪽 지역은 아래쪽에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달프이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 매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이 없는 특징이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고성동에 있는 요 고성 4총사, 여기는 전체가 일반 매입 단지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쪽 고성동 쪽으로 오신 분들은 이쪽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고성 4총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태평로 지역의 북쪽 날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태평로의 호재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구 쪽,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이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달프힐도 괜찮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도원 힐스 이쪽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달프힐, 중구 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북구의 관공서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생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평로 라인 중 북구 쪽 고성 4총사 라인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평로 쪽은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는 광역철도 원대역, 지금은 대경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대경선이 여기 고성공원 앞쪽 이쪽 부지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신설역으로. 그렇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가 가장 가까운 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의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태평로의 가장 큰 호재인 대경선 원대역의 호재를 태왕 디아너스 이 단지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성 4총사 다 영향을 받겠죠. 1위가 지금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로 되어 있는데 9억 1000만 원으로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현재 고성 4총사 중에 유일하게 입주장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바로 태왕 디아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입주장에서 가장 시세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죠. 현재 이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가 입주장인 상황에서 북구 전체의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입주장에서 이렇게 좀 시세를 내고 있다. 요거는 주목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주장이기 때문에 가격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실제로 매물을 보시면 5억 초반부터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층이라든지 조망이 약간 막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억 초반에 태왕 디아너스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망이 좀 열리거나 고층으로 보시는 분들은 5억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성 4총사 중에 태왕 디아너스의 장점, 바로 위치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경선 원대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4개 단지들 모두 달성초등학교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세대들은 태왕 디아너스에서 초등 동선, 통학 동선이 가장 가깝게 나오겠죠. 그리고 태왕 디아너스 입장에서는 3호선 북구청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달성호원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대역이 생기게 되면 이 중구로 넘어가는 고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평로의 중심 상권인
이 도원 힐스에 접근하는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하차도 밑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태왕 디아너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고성동 벚꽃 거리이기도 하고요. 고성동 맛집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들이나 카페나 술집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관공서 주변이다 보니까 그런 식당들이나 상권 인프라들이 조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대구역 오페라 W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성 사총사의 단지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태왕 디아너스는 방금 살펴드린 그런 위치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오페라 W 같은 경우에는 요 4개 단지들 중에 여기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동간 거리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층에 형성되어 있는 그 정원이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요. 주상복합답지 않은 훌륭한 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세는 현재 5억 7천에 실거래가 떴는데 한 5억 중반에서 6억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로얄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6억 가까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요 4개 단지들 고성사총사 중에는 브랜드가 가장 좋은 단지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오페라 W와 비슷하게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그런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의 강점이 있고요. 다른 단지들은 1군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그런 브랜드감이 있지만 힐스테이트는 1군 브랜드 1, 2위를 다투는 브랜드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경선 원대역 바로 앞에 떨어지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실거래를 5억 6천으로 내고 있는데 W와 힐스테이트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4개 단지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비슷한 시세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페라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랭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더라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가들을 보면 이 오페라 스위첸이 호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러 가면은 현장 시세는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멀어지는 오페라 스위첸이지만 대구역이나 아니면 시내 쪽으로 갈 때는 가장 가까운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침산동 인프라를 누리러 가기 위해서 또 가장 가까운 동선이 나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내부 구조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오페라 스위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평로 쪽에서도 이 고성 사총사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각각의 아파트 단지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 요 앞쪽 라인에 있는 철도 소음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죠. 실제로 문을 다 닫고 있으면은 요즘에 창호 기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생활 소음에 조금 묻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창문을 닫아도 길을 갖다 대고 있으면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생활 소음에 묻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조차도 조금 민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성 사총사 말고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임장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구역 자이더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로 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로 대구역이 위치해 있죠. 물론 이쪽까지도 태평로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대구역 주변에 신축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거 인프라가 형성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중국인 하지만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요 정도로 좀 주요 신축 단지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역 주변이 기존에는 조금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들로 좀 주거단지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역에 대경선도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경선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구미와 경산, 외관 등의 직장이 있으신 분들 이제 대구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태평로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평로 지역은 원대역이 완공이 돼서 사실상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남았죠. 근데 이 대구역 쪽은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구 콘서트하우스, 길 건너서 요즘 가장 대구에서 핫한 상권인 교동상권, 그리고 동성로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동선도 큰 메리트가 되겠죠. 추후에는 저 위쪽 대구역 북편이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고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동 칠성동 본 김에 여기 6위에 되어 있는 칠성동에 위치한 침산푸르지오 1차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침산푸르지오 1차는 칠성 이마트가 있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이마트를 끼고 있죠. 그리고 여기 IM뱅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은행 제2본점입니다. 제1본점이 수성구에 있고요. 그리고 제2본점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침산푸르지오 1차는 이 침산동의 이 침산푸르지오 1차는 사실상 지금도 이 침산칠성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으로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축이지만 6위에 랭크될 만큼 인기가 있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식인데 이제 20년이 된 거죠. 그렇더라도 아파트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마트, 그리고 왼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관공서들이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도서관, 북구청, 세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침산 내거리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권을 누리기도 편리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거주 입지적인 힘에서 이런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북구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페라 3정 그린코아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입지가 탄탄한 입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침산푸르지오 1차가 5억 2,200으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연식이 아무래도 좀 됐다 보니까 새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위에 복현자이, 복현동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지역 복현 오거리 지역입니다. 경북대가 아래쪽에 크게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복현 오거리가 있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북구에서 좀 선호되는 고등학교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침산 칠성에서도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는 구축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신축 3인방들이 들어왔을 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현 오거리 쪽에서는 신축 3인방, 이 복현자이, 복현아이파크, 복현 이편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번에 5위에 랭크된 단지가 바로 이 복현자이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개 다 규모도 비슷하고 그리고 브랜드도 이 정도면 비슷하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복현 초등학교나 중학교들도 이렇게 거의 초품화 수준으로 다 보낼 수 있죠. 다만 이 복현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복현 오거리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복현 오거리 지역에 지금 4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여기 인구 밀도와 상주 인구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지만 이쪽에 지하철 하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호선 엑스코선이 이쪽 지역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복현자이가 어찌됐든 가장 가까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세 개 다 괜찮은 단지지만 그런 역세권적인 측면에서는 복현자이가 그나마 약간 좀 우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현 오거리 쪽이 한 가지 조금 지금 현재 아쉬운 소식은 4호선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순환선도 이쪽으로 지날 예정이었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지였는데 최근에 다시 나온 이 순환선 노선에서 이쪽으로 쭉 오다가 오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엑스코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복현 오거리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엑스코가 갑자기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특이점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물론 순환선 노선이 100% 확정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여기서 위로 가는 노선이다. 복현 오거리의 더블 역세권은 약간은 좀 또 불투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282 한번 보겠습니다. 매천동인데요. 7곡이네요. 9위도 9구동이고 7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팔달교를 건너자마자 물론 두산 이브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가장 넓게 잘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이 한신더유일 겁니다. 입주 시기도 2019년식, 아직은 준신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웨스턴은 900세대, 이스턴은 700세대 가까운 요런 대단지들이죠. 시세도 지금 비슷하게 4억 5천, 6천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은 대구에서 대표적인 실거주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팔달교를 지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은 좀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주하기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이쪽에 계속 사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교통적인 측면이 계속 도심 안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비단 대구만의 형태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대도시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컴팩트 도시라고 하죠. 도시를 압축시키고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도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외곽적으로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안쪽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칠곡 쪽에서는 이 팔달교를 지나서 위치해 있는 이 환신도유 아래쪽으로 도심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칠곡 쪽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신도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매천대교가 있는데, 이 매천대교를 서대구역과 이으려고 하는 고가대교로 이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지하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가대로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이 매천 쪽에, 칠곡 쪽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도심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 중에 가장 호재를 받으면서 신축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더유 단지들이죠. 그래서 7위, 8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매천시장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전을 하고 이 후적지 자리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후적지 자리가 지금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새로 뭔가를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활 여건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싱싱한 농수산물이나 해산물들을 가깝게 구입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추후에 어떤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 북구에서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순위별로 입지 분석 한번 도와드렸고요. 특이한 점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단지들이 태평로 쪽에 단지들이 많았다라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기존 침산 칠성 지역에 좀 강세로 되어 있던 단지들이 최근의 거래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성동이나 칠성동 요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평로 지역 중에 북쪽 날개인 고성동 지역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산 푸르지오나 매천동의 한신도유 이런 실거주 입지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복현 오거리의 순환선이 조금 불투명해진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에 4호선이 정차를 하는 점, 그리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리고 북구의 학군들이 좀 모여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괜찮게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복현 오거리에서는 요 복현 삼총사, 그중에 복현 자이가 지금 5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살펴본 단지들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상담부터 중개까지 도와드리는 매수종합 컨설팅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